안녕하십니까. 기능의학 한의사 닥터덕입니다. 네, 오늘 강의하는 장소가 좀 바뀌었죠. 저희 병원 상담실인데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내용이 제 마지막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얘기가 될 것 같습니다. 최종본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워낙 많은 분들이 요즘도 문의를 하실 때 코로나 바이러스 예방접종을 해야 됩니까? 라고 자꾸 질문하는 분들이 지금도 많습니다. 근데 지금 제 생각과 지금 제 의견은 아직도 변한 건 없고요. 저는 찬성하는 쪽은 아닙니다. 예방접종이 아직도 확인되지 않고 안정화되지 않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에서는 마치 사회 안전을 위해서 개인의 소수의 희생을 강요하듯이 접종을 강요하고 있죠. 지금도 많은 분들이 접종 후에 사망하는 사고들이 일어나고 있지만 이걸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면서 오히려 많은 사람의 이득을 위해서 소수는 희생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지금 이론적으로 끌고 가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옳지 않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두 번째 이유는 돌파 감염에 대한 얘기가 지금도 나오고 있죠. 접종한 후에도 감염되고 있는 환자들이 생기고 있다는 거고요. 실제로 면역이 만들어지는 시스템을 조금 이해하신다면은 예방접종을 한다고 다 프로텍션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독감 예방접종을 하셨다고 독감이 안 걸렸던 적이 있나요? 많은 분들이 생각보다 예방접종 후에도 독감 걸리는 경우도 있고, 심지어는 예방접종으로 인해서 독감 같은 아주 부작용을 되게 많이 경험하신 분들도 제법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00년 넘게 연구되어 온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대한 백신조차도 지금 똑같은 서브 타입이 변함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해마다 또 접종을 시키죠. 그 얘기는 한 번 접종으로는 영원히 가는 백신을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도 다른 바이러스나 이런 것들이 몸에 들어올 때 우리 몸이 스스로의 면역으로 이겨내잖아요. 그런 시스템을 작용하면은 실제 예방접종을 해서 얻어지는 항체 효과나 여러 가지 이펙티비티보다는 훨씬 더 자연 면역으로 이루어지는 게 훨씬 더 강력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러려면 기본적인 자기 면역 시스템이 건강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저는 항상 강조하는 게 스스로의 면역이 건강하게끔 관리하는 게 더 중요하지, 이거는 신경도 안 쓰면서 예방접종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건 틀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수두 바이러스라든지 또는 대성포진 바이러스조차도 저는 반대를 하는 의사인데, 대성포진 바이러스를 접종하고도 걸려서 오는 분을 저는 너무 많이 보거든요. 그때 맞을 이유가 없죠. 그 돈 들이면 차라리 그 돈 가지고 비타민 사 먹는 게 더 낫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무튼 간에 스스로의 면역을 높인다는 거는 철저한 진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면역을 어떻게 높여야 될지 아무도 감이 없고, 의사들조차도 그거에 대해서 관심 있게 환자들하고 상담하지 않고 비타민 얘기하면 우습게 여기는 의사들이 아직도 너무 많다 보니까 그게 어느 벽에 부딪혀서 더 이상 진행을 못 하는 거죠. 저 같은 목소리를 내는 의사들이 많지 않다 보니까, 그러니까 대부분 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저만 이렇게 얘기하고 있으니까 저만 이상한 의사가 돼버리는 셈이 돼버리는 거죠. 그 다음으로는 지금 현재 우리나라 방역 시스템이 바르게 돌아가고 있느냐, 이걸 좀 얘기하고 싶은데, 제가 예를 하나 드릴게요. 우리나라에 살고 있던 사람이고 그분은 백신 접종을 하지 않았어요. 근데 볼 일이 있어서 미국을 갔는데, 미국에 도착하자마자 백신 접종을 할 거냐는 질문을 받아서 하겠다고 했더니 바로 접종을 해주더래요. 무료로. 받고 나서는 어떤 제약이 있을 줄 알았더니 그냥 나가서 일상생활을 똑같이 시키는 겁니다. 다 하고는 한 4주 정도 이상 볼 일을 다 보고 돌아오셨는데, 제 예방접종까지 다 하고 돌아왔는 그 환자를 검사를 했겠죠. 공항에서 검사해서 음성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2주간을 격리를 시키는 나라예요, 이 나라가. 그러니까 개인의 자유나 이런 거는 아무 관심이 없는 거죠. 실제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서 실제 감염이 됐어요. 지금도 TV에 가끔 보면은 감염된 사람을 어떤 수용시설에 가둬놓죠. 2주간 격리를 시킨다고 가둬놓는데, 심지어는 그 과정에서도 아무것도 치료되는 게 없어요. 감염돼 있는 사람을 가둬놓는 것조차도 치료하는 것도 없이 그냥 지켜만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얼마 전에 매스컴에서도 10일 만에 사망한 사람이 생겼죠. 치료를 안 해주니까. 차라리 그런 경우를 빨리 집에서 그냥 생활하게 하다가 아프면 빨리빨리 병원 가서 뭔가 조치를 취할 수 있었으면 그분이 사망했겠냐고요. 제가 볼 때는 살았을 거예요. 근데 그래 놓고는 잘했다고 얘기하죠. 격리시켰으니까 다른 사람들한테 피해를 안 줬다고 이 사람은 죽어도 된다는 얘기인가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는 어떤 분들은 격리를 2주간 했어요. 격리가 다 끝난 다음에 재검사를 합니다. 재검사했을 때 음성이면 상관이 없지만 이 사람이 양성이 나왔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냥 내보냅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 지금 방역 시스템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직도 균이 배출되고 있고 양성으로 나왔는데도 그냥 내보내요. 2주간 격리가 끝났으니까. 그러고 나서는 4주째가 됐을 때 재검사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양성이 나왔어요. 이분은 6주까지 갔는데 결국엔 6주가 지난 다음에 음성 판정을 받아서 일단 사회생활도 할 수 있었는데 결국에는 이런 식으로 격리한다는 것 자체가 이게 전체적인 전염력을 막거나 하는데 그렇게까지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두 번째 더 큰 문제는 지금 현재 여러분이 인터넷에 들어가셔서 우리나라 국내의 코비드 현황을 딱 들어가 보시면요. 이쪽에 이제 감염자 수가 나올 거예요. 총 확진자 수죠. 확진자 수 대비 사망자 수가 나올 건데 그걸 나누기 한 다음에 곱하기 100을 해보시면은 사망자의 프로테이지가 나올 건데 1%가 안 돼요. 0.9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치사율이 1%가 안 되는 질병 가지고 이렇게 지금 사회에서 이렇게 시스템 통제를 한다는 것 자체가 이거는 북한 아니고서는 제가 상상할 수 없는 건데 어느 나라든 그렇게 하는 나라가 없습니다. 지금도 유럽이든지 미국이든지 가보시면 알겠지만 손흥민이 축구하는 것만 보세요. 그 큰 스타디움에 수십만 명이 들어가는데 그 안에서 축구를 관중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소리 지르면서 해도 아무도 뭐 제약이 없죠. 그럼 그 사람들은 다 예방접종이 끝났을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는 사회를 통제해서는 시스템이 돌아가는 게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고 볼 거고요. 두 번째는 제가 보는 것만큼 개인의 면역 활동만 충분하게 이제 그 면역이 획득되어 있는 상태라면은 감염되더라도 충분히 건강한 어떤 무증상 감염자들이 충분하게 많아지면서 스스로의 면역이 생기는 허드 이뮤니티가 만들어지는 게 제일 제가 볼 때는 안정적이고 제일 효과적인 방법일 거예요. 이렇게 제한한다고 해서만 무조건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가 없어요. 이거는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통제하는 것들은 빨리 끝나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렇게 해야지 자영업자든지 모든 사회가 돌아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사업을 안 한다고 남일같이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가게를 하시고 일을 하시는 분들 생각해 보시면 그분들은 지금 피가 마를 거예요. 그분들은 생업이 왔다 갔다 해가지고 제가 볼 때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죽는 게 아니고 제가 볼 때는 우울증에 자살로 돌아가실 확률이 더 높을 것 같아요. 답답하죠. 그 인플루엔자가 지금 유행하기 시작하고 연구된 거는 거의 100년이 넘었습니다. 그죠? 과거 스페인 독감부터 시작해서 거의 수십 년, 거의 100년 넘게 연구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100년 넘게 연구되어진 그 자료를 가지고서 지금 만드는 백신조차도 서브 타입이 변화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해마다 재접종을 권하고 있고요. 해마다 여러분들 보시면 독감철 되면 다 접종하라고 얘기하죠. 그 얘기는 한 번의 접종으로는 3에서 5개월 이내에 효과밖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결국에는 또 맞아야 되겠죠. 그럼 언제까지 그렇게 백신을 계속 맞아가면서 감염자가 나올 때마다 계속 셧다운 시키면서 있을 건가요? 한번 질문을 해보면은, 이거는 미래가 없는, 답이 없는 지금 대책을 세워놓으신 거거든요. 이거 가지고서 어떻게 이 사회가 돌아갈까요? 제가 볼 때는 말도 안 되고요. 이거는 인플루엔자 같이 이해하시면 너무 쉬워요. 인플루엔자 걸렸다고 여러분들이 어디 격리 당하시거나 아니면 어디 못 가시는 거 보셨습니까? 그 대신 병원에 더 자주 갈 수 있죠. 지금 시스템은 확진자가 왔다 가면 병원을 닫게 한다니까, 이 사회가. 이게 말이 안 되죠. 그럼 환자 어디 가라고요? 아픈 환자가 병원 가야지 어디 갑니까? 근데 병원은 문 닫게 한다니까요. 얼마나 답답한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아픈 사람이 병원 가게 하고요. 그러고 나서 걸리는 사람이 있으면 치료해주면 되는 거고요. 두 번째는 그러면서 좀 악화되거나 심해지는 분들은 종합병원에서 입원해서 치료받을 수 있게 하고, 그렇게 해서 좀 더 건강한 어떤 무증상 감염자들이 많아지면서 허드 이뮤니티가 올라가게 되면은 그 다음엔 어느 고비가 딱 끝나면은 그 다음부터는 이렇게 올라가는 확진자들이 생기지 않고요. 생기더라도 이제 그냥 로컬에서 치료받을 수 있게끔 해주시면 돼요. 제가 예전에 신종플루 돌 때 그렇게 치료를 다 해봤거든요. 제가 데이터가 없이 말하는 게 아니라 그 당시에 하루에 100명 넘게 신종플루 환자들을 봤는데 그 중에서 거의 60% 이상을 제가 비타민C 수액으로만 치료를 했어요. 어떤 분들은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타미플루 주고 보냈는데, 예후로 보면은 타미플루 먹고 고생했던 분에 비해서 비타민C 수액 맞았던 환자분의 예후가 훨씬 더 좋았어요, 저한테는. 그러니까 결국에는 스스로의 면역을 키우는 방법을 이용하고 스스로의 면역을 이용해서 항체를 만드는 쪽을 이용한다면은 훨씬 더 저는 예후가 좋을 것 같고, 또 그렇게 해서 사회를 빨리 돌아가게끔 해주면 되는데, 이게 왜 이러는지,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건지 뭔지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틀린 정책을 지금도 계속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무조건 다 따라서 하는 게 아니고 과연 뭐가 옳은지 뭐가 맞는지를 생각하면서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10년 넘게 인플루엔자 독감도 예방접종을 하지 않거든요. 안 하고도 저는 걸리면 내가 스스로 이겨내고 내 면역을 만들고자 하는 게 제 지론이고요. 그렇지 않고
정말 내가 가고자 하는 곳, 예를 들어서 아프리카 갔다 온다든지 선교제 갈 때는 뭐 법적인 제약이 있잖아요. 뭐 옐로우 피버라든지 이런 것들을 안 맞으면 못 가는 경우는 있으니까 그때는 예방 접종을 하고 가야 돼요. 저도 불편해도 어쩔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 제외하고 제 개인 자유 의사에 맞게지 뭐 뭐든지 일괄적으로 한다는 게 옳지 않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시겠다는 분이 있다면은 제가 지난번에 올렸듯이 최선도로 사이드 부작용, 접종 후에 생기는 사이드 부작용을 좀 최소화시키는 방향에서 노력할 수 있는 약물 몇 가지를 제가 추천해 드렸으니까 그걸 좀 준비해서 드시면서 맞기를 권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시고 더 이상 이제 앞으로는 그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더 언급하는 날은 이제 없을 것 같고요. 오늘이 마지막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온 국민이 건강해지시고 또 이런 거 없는 좀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오늘 영상을 찍습니다. 온 국민이 건강해지는 그날까지 닥터독은 여러분과 함께합니다.